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 백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주사 포개기 2부입니다. 일부에서 지주사의 개념과 지주사의 종류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지주사 저평가 원인과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지주사 공부를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부 영상 아직 안 보셨거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일부 다시 한번 보시고 오세요. 자, 지주사라는 말 뒤에는 항상 저평가라는 말이 세트로 따라다니죠. 그럼 지주사의 저평가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 더블 카운팅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가 각각 3천억 원 상장사 A사, B사, C사는 서로 지분관계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때 3사의 기업가치 합산은 9천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A, B, C 3사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여 C사를 최상위 지주사, B사를 중간 지주사로 전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사가 A사를 100% 보유하고 C사가 B사를 100%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우선 A사는 기존의 3천억 원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B사는 B사 자체의 시가총액 3천억 원에 추가로 3천억 원인 가치의 A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니까 총합 6천억 원의 가치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C사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시가총액 3천억 원을 인정받은 뒤 6천억 원까지 인정받은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니 9천억 원의 가치가 산출될 것입니다. 할인 없이 NAV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직결시키면 9천억 원의 C사, 6천억 원의 B사, 3천억 원의 A사로 총액 1조 8천억 원의 그룹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주사로 전환하기 전과 후 각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지만 3사의 시가총액 합은 2배로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블 카운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율입니다. 지주사는 자회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자회사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장된 자회사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가 가능하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급상 열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확대하거나 정의할 경우 회사가 주가를 부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로서 소외되어 수급상 열의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자회사에 대한 재무 지원 부담입니다. 사업 가치가 낮은 자회사는 재무가 악화될 경우 매각해버릴 수 있지만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승계 구도상 포기할 수 없는 자회사는 재정이 악화되어도 재무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회사에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신규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무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주사를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 과거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미반영되었던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사업 지주회사겠죠. 지주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비상장 회사는 대부분 장부 가치로 평가되어 반영됩니다. 비상장 회사를 IPO할 경우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꿔서 계산하기 때문에 지주사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모멘텀이 되어 지주사의 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IPO 예정인 자회사의 장부가와 상장 후 예상 시가의 괴리율이 클수록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은 2020년 SK의 보유 투자 유가 증권 내역입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후 현재까지 안타깝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당시 SK바이오팜의 장부가는 4,790억 원이었지만 상장 후 예상 평가액은 4조 원으로 약 9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SK바이오팜의 IPO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가의 상승과 할인율 감소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SK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SK바이오팜 IPO 당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상승했다가 상장 이후엔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의 실적이 상승했던 경우입니다.
실적 호조로 자회사의 주가는 상승했으나 지주사의 주가에 미반영된 경우 NAV와 시가총액의 괴리율이 크게 벌어지면서 할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됩니다. 높은 할인율은 시가총액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주사의 저평가가 부각될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른쪽 표는 할인지주와 계열사인 2020년, 21년 주가 변동입니다. 자회사들의 주가는 대부분 크게 상승했으나 할인지주의 주가는 2.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할인지주의 주봉을 보면 저평가가 부각되었을 때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모펀드가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자녀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주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그룹 전체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측과 공격하는 측에서 서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 경쟁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자회사보다 지주사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상승폭이 큰 이유는 기존에 크게 저평가를 받았고 시가총액은 가볍지만 경영권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진칼의 월봉을 보시면 KCGI가 경영 참여를 밝혔을 때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일봉으로도 보시면 2019년 4월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2019년 12월 조연아의 경영권 참여 선언으로 형제의 난 가능성에 강세를 띄었고 20년 2월 조연아의 사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으로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년 3월 국민연금도 조원태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후 20년 4월 외국인 순매수에 한진칼이 상한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사례지만 지주사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모두 공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만약 다른 기업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주사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 1, 2부로 최대한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한 가지씩 투자 방법이나 투자 유형을 마스터하면서 본인 스스로 실력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배웠다고 공부가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외에도 여러분 스스로 다른 기업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복습해 보십시오. 남은 여름 동안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주식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장일 때에는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법만 쫓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